봉투를 건네고 나오는 길. 주차장에 혼자 서서 차 문을 열려다가 잠깐 멈춘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도 비쳤고 인사도 했고 봉투도 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내가 왜 왔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스스로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가야 할 자리 간 건데 왜 이런 기분이 드나? 오늘은 그 허전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경조사를 다 챙겼는데 왜 허무한지, 그 질문에 쇼펜하우어가 아주 조용하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허무함이 어디서 오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십 년을 챙겼습니다. 결혼식이면 결혼식, 장례식이면 장례식, 돌잔치, 칠순, 팔순, 몸이 안 좋아도 갔고 형편이 빠듯해도 봉투를 챙겼습니다. 사람이 도리는 해야지. 그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식 결혼식 날 방명록을 펼쳐보니 생각보다 이름이 많지 않았습니다. 혹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락 온 사람이 손에 꼽혔습니다. 그 순간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서운함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내가 헛살았나 싶은 건지, 그 경계가 흐릿한 채로 그냥 삼켜버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성실하게 챙겼는데 그 결과가 이것뿐이라는 사실이 억울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억울함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경조사를 다니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원했는지, 우리는 왜 그 많은 경조사를 다녔을까요?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기 싫었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몸도 안 좋고 그날따라 집에 있고 싶은데 그래도 가야지, 안 가면 나중에 뭐라 할 텐데, 그 생각에 억지로 옷을 차려입은 날. 그 자리에서 웃고 밥 먹고 잘 살아요, 오래 사세요 인사하고 나오는 길에 괜히 피곤했던 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사교 활동 안에 두 가지 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진심, 그리고 하나는 두려움. 진심으로 가는 자리는 피곤해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는 자리는 멀쩡히 다녀와도 마음이 허합니다. 우리 세대가 경조사를 그토록 열심히 다닌 건 절반은 진심이었고 절반은 두려움이었을 수 있습니다. 안 가면 나만 빠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아무도 없을까봐, 저 사람이 서운해할까봐, 그 두려움이 수십 년치 봉투가 됐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간 자리는 아무리 가도 내 자리가 아니다. 봉투를 주고받은 횟수와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정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허무함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진심이 아닌 두려움으로 쌓은 관계는 쌓일수록 무거워지지만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두려움을 이제야 알아차리는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시선이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저 집은 경조사도 안 다닌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이 무서웠던 적 있으십니까?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어딘가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봐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가장 오래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내 행복이 살기에
너무 좁고 초라한 곳이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 왔습니다. 가기 싫어도 갔고, 하기 싫어도 했고, 내 형편보다 더 넣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무서워서 그 시선의 감옥에서 살아온 세월이 허무함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으니 아무리 쌓여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일수록 나는 어디 있지? 라는 질문만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을 오히려 좋은 신호로 봤습니다. 감옥을 감옥으로 알아챈 사람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옥에서 나온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갑자기 다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조용하고 단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50명이 넘는 지인이 있는데 정작 전화 한 통 편하게 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느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연락처는 가득한데 막상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수의 문제가 아니라 밀도의 문제로 봤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사람. 그 밀도는 경조사 횟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은 횟수가 아니라 그 밥자리에서 얼마나 솔직했는지, 봉투를 몇 번 주고받았는지가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서 진짜 밀도가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수십 년을 알고 지냈어도 밀도가 없는 관계가 있고 몇 년 안 됐어도 밀도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경조사를 다 챙겼는데 허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수는 늘렸는데 밀도는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수를 늘리는 데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밀도를 더 깊게 하는 데 쓰면 됩니다. 그렇다면 밀도 없는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싸우거나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훨씬 품격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기 싫은 자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억지로 갔습니까? 아니면 안 가고 나서 괜히 며칠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정중한 거리두기를 인생 후반의 가장 중요한 기술로 봤습니다.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안 가도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불참 하나로 크게 서운해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 관계의 밀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인연은 한두 번 못 간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안 내키는 자리를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 이번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여백에 진짜 밀도 있는 사람을 채우면 됩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편한 사람, 말이 없어도 함께 있으면 따뜻한 사람,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 한 통 하는 것이 가기 싫은 자리 10번 가는 것보다 훨씬 진짜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 소홀했던 인연이 하나 남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의 집 잔치에 가서 박수를 쳐주고, 남의 집 슬픔에 가서 함께 울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작 나 자신은 오늘 하루 어땠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남의 감정은 살피면서
내 감정은 나중에로 미뤄왔던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우리는 너무 오래 두려워해 왔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 같고, 혼자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혼자 있으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자리를 채우러 다녔는지도 모릅니다. 봉투를 들고 인사를 하러 어딘가로. 하지만 지금쯤은 그 고독을 다르게 볼 때가 됐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제대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래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혼자 걷고 싶었던 길 한 구간, 아무 약속 없는 조용한 오후 하나.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미뤄왔던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경조사를 다 챙겼는데 왜 허무할까요? 두려움으로 맺은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무서워서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는 늘렸는데 밀도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정작 나 자신과의 약속은 계속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아서 가는 자리를 하나씩 줄여도 됩니다. 밀도 없는 관계에 쓰던 에너지를 진짜 한 사람에게 쏟아도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냥 나 자신 곁에 머물러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 없이도 괜찮은가에 달려 있다. 타인의 시선 없이도 괜찮은 것, 빼곡한 경조사 일정 없이도 괜찮은 것, 방명록이 가득 차지 않아도 괜찮은 것, 그 괜찮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인생 후반이 진짜 시작됩니다. 봉투를 건네고 나오는 그 주차장에서 다시는 그 허전함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쓰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